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날 오늘장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로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기대감 속에서 장 막판에 속폭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0.84% 상승을 하면서 2,699포인트 선에서 오늘의 장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은 0.93%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의 수급 상황 살펴보실까요? 오늘은 기관만이 홀로 좀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막판에 외국인이 또 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네, 개인이 399억 원, 외국인이 146억 원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이 홀로 553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1부는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뵙고 네, 월요일도 맞습니다. 함께 뵙습니다. 네, 오늘장 증시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남길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보고 오늘은 월요일 날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래 보이는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노란 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노란 톡방 입장 시간이 있습니다. 8시 전까지 들어오셔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의 한 줄 평을 들어볼 수 있는 주식왕 한 줄 평 코너입니다. 힘들었던 2월 끝이라는 끝이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나요? 네, 오늘 2월 마지막 거래일로 네. 해서 오늘 끝났습니다. 2월 달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2월 달이. 내일은 3월 1일 3일절이기 때문에 네, 휴장이고요. 좀 휴장을 하고 이제 이 모레는 어떻게 좀 될까요? 3월에. 제가 그래서 오늘 다 준비해왔습니다. 네. 하나씩 보면서 진행할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힘들었던 2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처음에 1월 FOMC 회의 이후 긴축 우려 때문에 2월 달부터 증시가 오락내리락 완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개최됐고 세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가 100달러 돌파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 이런 게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러시아 터질 터졌습니다. 드디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거의 전쟁이 일어났죠. 네. 이러면서 주가나 지수가 완전 오락내리락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3월 달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제가 3월 달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더 힘들 것 같은 3월이 이제 시작됩니다. 왜냐? 첫 번째, 3월 3일절 날 바이든 대통령의 첫 국정 연설이 있습니다. 이때 러시아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 보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혜를 보는 기업도 생기고 물론 악재가 생기는 기업도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3월 2일부터 3일 파월 연준이 의장이 상하원 청문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FOMC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FOMC 전에 이때 청문회 때 발언, 이런 금리 인상 발언이나 이런 게 나오면 시장이 또 한번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2월 고용 보고서 발표. 그리고 네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다섯 번째, 미국 2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FOMC. 이때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아마 다시 한번 더 지수가 요동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힘든 2월달 끝. 이제 3월달 남았습니다. 3월달만 지나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좀만 참고 이제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2월의 이슈와 3월의 이슈까지 또 알려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황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시광 네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아침 시황부터 매매 전략들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 이 러시아 수출 우려 속이라고 해요. 하지만 장 막판에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0.5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 현대차입니다. 17만 5천 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지었고요. 역시나 3시 부근부터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네요. 현대차는 어땠을까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24만 7,500원 선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올해 새로운 연이 된 후로부터 좀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아는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73,800원의 종가,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막판에 그래도 좀 반등세가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52주의 흐름을 지금 살펴보고 계신데요. 역시나 좀 신저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1,500원이었던 작년, 그 이후로는 73,400원까지 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두 종목 참 더디게 갑니다. 네. 네. 현대 기아차 오늘 그 러시아 수출 우려로 장중 52주 최저가가 나왔는데요.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걸로 인해서 손실이 현대가 2천억 정도, 기아가 2,500억 정도의 손실이 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중에 신저가를 찍은 부분이 바로 9시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바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현대차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배당 매력 때문에 그럽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배당을 5,000원 정도 했어요. 기아차는 3,000원 정도 하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그 정도 배당률이라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약 3% 정도고 기아차는 약 4%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배당주 매력도 있는 현대차, 저는 지금 가격대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즘 러시아 수출 우려 때문에 이렇게 냈는데 요즘 자동차 살려면 어떻게 하죠? 자동차 살려면은 그렇죠. 1년 6개월. 네, 1년 6개월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네. 충분히 러시아에 수출 안 해도 다른 데 팔 때가 너무 많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이런 러시아 우려가 어느 정도 저는 이제는 피해 갈까? 아니면 기회일까?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이틀 뒤인 모레 당장 들어가도 괜찮을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을 보고 좀 길게 보신다면은 충분한 가격대로 생각합니다. 차츰차츰 좀 모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종목? 계속 대선 후보들이 나오는 정책들이 전기차 증감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회사는 현대기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쌍용에서 네. 호란도 전기차가 나왔는데 이거는 잘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네. 이유가 뭐냐? 효율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 기아차에서 나오는 전기차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야기 살펴봐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기관의 의무 보유 물량 해제 이 소식 속에서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전문가님께서 또 예견을 한 부분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1.9% 하락세 보이면서 41만 2천 원에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 막판에 소폭 좀 반등세가 나오긴 했지만 2% 가까운 하락세였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네, 좀 상장 직후로 오늘이 가장 최저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예견했던 흐름이었다. 네. 근데 어떻게 오늘 보셨을까요? 그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시가보다 지금 고가로 마감을 했던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을 좀 가져갔다라고 음, 흡수를 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하지만 나온 게 뭐 있죠?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 그렇죠. 네, 편입 기대감도 있지만 이게 공매도 타겟도 될 수 있다. 저번 주 금요일 날도 제가 방송에서 말했는데 네. 이게 코스피 200 지수로 편입되면 선물 지수로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점 좀 유의하시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양봉이면 좀 누가 샀을까요? 개인들이 샀을까요? 네. 네, 오늘 그래도 개인들이나 좀 많이 산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매수 기회 오늘 딱 40만 원 저가라고 생각하고 그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왔던 모습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한 번은 깨지지 않을까. 음. 네, 깨지고 다시 40만 원을 안착할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매수 타이밍을 노란톡방에 남겨주신다고 지난주에 혹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 지금 시장에 살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굳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어도 된다. 저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를 사야 된다면 저번 주 금요일 날도 말했던 에코프로비에 에코프로비에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네, 오늘도 잘 갔습니다. 그런 종목이 더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승을 좀 많이 했고 오늘까지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괜찮다라는 네, 이야기 괜찮습니다. 해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그룹주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좀 상승세가 거셉니다. 두산이 이제 채권단 관리체제 종료 소식 속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룹주들 일제히 빨간불 킨 가운데 특히나 이 두산 중공업이 10% 넘는 상승률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산도 8%, 두산 박캡도 상승을 했고요. 퓨얼셀 6.49%, 두산 EUB가 29.9% 상한가까지 가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거센 향방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두산 그룹 주제 이제 기지개를 필 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2020년부터 2020년 3월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두산 그룹의 악세가 바로 왜 그러냐? 탈원전 사태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그때 시작했고 얼마 전에 계열사까지 매각을 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네, 현대 쪽에 매각을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는 다 채권당 관리 체제가 끝나면서 사업 집중화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원전 재개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원전주가 상승을 나면서 두산중공업은 더 훈풍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는 두산그룹주가 이제는 잘 가지 않을까. 네, 충분히 이제 조정 올 만큼 왔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앞서 올 원자력 관련주 오늘 특히나 또 상승세를 많이 했는데 두산 그룹주에서도 이 원자력 발전주 또 상승을 하는 흐름, 원자력 발전주 이야기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문 대통령이 이 원전이 향후 60년의 주력 전원이다라고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보성파워텍이 오늘 29.81%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우리기술도 13%, 서전기전 16.78%, 우진도 잘 갔습니다. 한신기계 19%, 일진파워 17.75%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러 종목들, 여타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노란톡방에도 원자력 발전 관련주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오늘 하나 수익 보고 나온 종목 있고요. 네.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수익을 냈고 이미 매도를 한 상태고 네, 맞습니다. 하나는 가지고 있다. 네, 이미 맞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올라간다는 뜻일까요? 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갖고 있고요. 네, 저는 원자력 발전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전력 적자가 났죠. 그렇죠. 그건 또 원전의 수혜다. 그리고 전기차 활성화가 되면 네. 또 원전의 수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석유, 가스가 급등하면 원자력 수혜.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원전이 수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원자력은 진짜 미래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원전은 꼭 하나, 포트에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원전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또 대선 관련주로 해서 원자력 발전주도 엮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또 필살기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준비했고요. 이야기를 해보도록 또 하죠. 원자력 관련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네. 말씀드렸어요. 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정유가 올랐고 가스가 올랐고 곡물, 방산, LNG선 그리고 해운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저는 원전이라고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은 한신기계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거는 에너토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네, 저번 주 그래서 금요일 날 들어가서 이제 오늘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7%대 수익으로 마감을 했죠. 오늘 에너토크는 7% 수익이었고 한신기계는 이미 수익이지만 가지고 지금 계신 거의 이제 포트에 거의 한 20% 정도 다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신기계 같은 거는 저 평단가가 좋아가지고 좀 더 네. 길게 보려고 이제 앞자리가 한 5,000원 정도 되면 이제 매도 타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신기계는 조금 장기적으로 좀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원자력 발전주, 두산그룹주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필살기 시간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주시는 전문가님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문가님께서 3부를 책임져 주시면서 이 필살기 코너에서 이 3월의 증시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조금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포함해서 계속해서 좀 집중 공략할 정책주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살기는 정책주 집중 공략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 시 친환경 에너지가 저는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감원전 전체 그리고 203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30% 상향.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은 CS-윈드, OCI, SDM이라는 이 세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먼저 CS-윈드입니다. 이 종목이 금요일 날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때 급등했던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친환경 에너지가 각광받을 거라는 이슈로 인해서 상승했던 모습인데요. 오늘자 보시면은 어느 정도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OCI도 차트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졌죠. 상승 이후에. 그리고 SDN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상승률이 제일 컸어요. 그리고 주요 이평선인 120이평선까지 한번 터치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완전 조정이 이쁘게 됐다고 생각해서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이 종목을 진입했습니다. 종가춤에. 왜냐? 저는 엄전이랑 친환경 에너지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랑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이죠. 그거에 따라서 이 원전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상승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SDM이 제일 좋다고 보고 하지만 이 종목은 단점은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주주 지분이 낮다는 거. 그래서 비중은 조금만 들어가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비중을 많이 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CS-윈드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풍력 1위예요. 세계 1위. 네. 이 컨트롤 타워 만드는 걸 1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풍력에 관해서는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해외에도 법인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바이든이 미국 해안가에서는 풍력 발전을 다 만들겠다 하는 공약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CS-윈드가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 시 탄소 중립 갖고 왔는데요. 2040년까지 내연 기관차 판매 중단 소식이 있고 탈석탄 기조 유지, 그리고 탄소세 신설,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는 후성,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는 대유 플러스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차트 보면서 한번 볼게요. 네, 후성 금요일 날도 제가 말했죠. 이게 2만 원 맞습니다. 초반대는 네.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가격대가 2만 원 가격대는 아주 좋다.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오늘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네요. 네, 이 종목은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종합 선물 세트 종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되고 2차 전지 관련주도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전력량 수혜주기도 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저는 이번 연도에 한 번 더 중국이 전력난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LNG를 다 전량 수입을 해서 썼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제재가 들어가면 중국에서 다시 한번 전력난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되면 다시 한번 후성이 더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도 있지만 여러 종목 끼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부분 26,000원대 부분 목표로 잡고 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주요 이평선을 돌파한다 하면은 그때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그때 되면 먹을 구간은 더 없죠. 네, 이 종목은 2만 원 초반이 가장 베스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가 눌린다면 2만 원이 깨져준다면 이런 종목은 꼭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실적이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후성 2만 원 아래 매수로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져온 종목은 대유 플러스입니다. 네. 이 종목은 저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전기차 충전소 대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온 종목인데요. 왜 대유 플러스가 왜 대장이라고 생각하냐? 네. 바로 대유 플러스는 전기차 충전기 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키트가 이렇게 뭐 기존 전기차 충전소 같이 이렇게 공간적 제약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 220V에 꽂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대유 플러스가 차기 대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전기차 2차 전지가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지만 어차피 전기차 충전소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외형적인 전기차, 배터리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에 전기차 충전소는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유 플러스 꼭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가격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방 추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 2만 원이 1,200원 초반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금 1,500원 정도 보시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 네. 그렇군요. 네, 이 대유 플러스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도 나왔듯이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런 전기차 충전소 관련 공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둘 다 공통된 공약은 전기차 관련 공약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공통된 정책이고 미래에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시점은 지금 1,200원 라인대인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조금 더 빠질 때 좀 샀다가 중간에 위에 이 선 있는 얼마죠? 네, 1,500원 대. 부분대. 네. 오, 1,500원대까지 충분한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유 플러스 살펴봤고요. 네. 다음은 게임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게임주 갖고 왔습니다. NFT, P2E 관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래서 저는 좋게 보는 종목이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이렇게 세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다 이 세 종목도 다 핫하죠, 요즘 시장에서. 그렇죠. 위메이드는 오늘도 상승력이 대단했습니다. 네, 오늘 상승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컴투스 홀딩스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승세가 좋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게임주들의 좀 강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위메이드나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게임주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보다 코스닥 상위 종목들의 시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컴투스 홀딩스부터 보자면은 지금 이제 이평선이 모이고 있어요.
중요 가격대 12만 원 부분. 이번에 지수가 많이 빠질 때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121선만큼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랬군요. 네, 12만 원 선은도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윈메이드랑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는 종목인데 이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밑에 계열사들도 탄탄합니다. 바로 밑에 컴투스가 있고 그다음에 네. 위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뭐 MP 뭐 이렇게 아. 메타버스에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그룹사라고도 NFT. 볼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 컴투스홀딩스는 거의 NFT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그렇군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NFT 그리고 P2E 관련해서 코인 사업까지도 지금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 다 코인 그리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세 개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네. 카카오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왜 여기서 그럴까요? 보시면은 지금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 누적으로 보시면 네. 네, 위메이드를 다시 볼게요. 네,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은 어느 정도 팔고 있고. 오. 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컴투스홀딩스도 보시면 지금, 개인만이. 네, 개인만이 어느 정도 사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은 개인이 좋아하는 종목일까요? 급등락이 요즘 심해가지고 네. 이제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주식. 그렇군요. 근데 하지만 이 카카오 게임즈 얼마 전에 리니지를 이기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세 종목 중에 기간만 유일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 세 종목 중에 카카오 게임즈를 제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카카오 게임즈도 어떻게 보면 차트가 다 비슷해요. 네. 네, 다시 천천히 볼게요. 네. 네, 컴투스홀딩스,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네, 보시면 다 차트가 동일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더 안전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고요. 이 종목도 같은 경우도 저는 목표가를 한 95,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10만 네. 원까지 보는 거는 약간 무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메타버스 NFT 열풍이 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요즘에 다시 또 한번 시장에서 핫하고 있어요. NFT 같은 게. 이제 좀 주기가 좀 돌아올 때가 됐을까요? NFT 메타버스 좀 많이 내려오는 상태이긴 한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작년까지는 약간 허상뿐이었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컴투스홀딩스가 이제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P2E 관련 게임들이나 이 메타버스 사업에서 진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이제 싸이월드까지도 네. 이제 나온다라는 음. 소식으로 이 그쵸. 싸이월드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나왔는데요.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NFT 메타버스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다시 이제 테마가 쏠릴 수 있으니 미리 좀 저점에 매수하는 것이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 대선 후보 하면은 네. 뭐죠? 바로 지역 카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지역 카페 관련주 중에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알짜배기 코나이를 갖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전 좀 생소한 종목인데. 지역 플랫폼 사업을 하는 종목으로 네. 이게 지역 카페 관련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다면 이 코나이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잘 못 가요. 이재명 관련주들은 지금 거의 탈모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 당선된다면 이런 지역 카페 관련주들의 재차 상승세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코나이는 강력하게 뭐 매수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격대에 좀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것 같아서 갖고 왔던 부분이고요. 네. 이제 오늘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어요. 네, 최고 8%까지 나왔는데 왜 이런 상승세가 나왔을까요? 지금 대선 후보 이 선거판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격차가 얼마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탈모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그렇군요. 네, 탈모 관련주들까지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TS 트릴리온이었죠. 네. 네, 어땠나요 오늘? 오늘 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제가 눈여겨봤던 종목인데요. 이 21평선을 돌파할 때 이때부터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오늘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 자기네 정책을 탈모랑 너무 잘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친환경으로 좀 쏠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이제 계속적으로 대선 후보 토론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친환경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SDM을 진입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이 탈모 관련주들도 좀 올라갈 수 있다. 자리가 네, 탈모 있다. 관련주도 충분히 지금 가격대는 메리트 있습니다. 만약 보유 중이다 하신다면 지금 전고점 자리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 신규 진입이다 한다면 다른 관련주를 봐라. 차라리 게임주가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그런 종목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타점 받아가시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매매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약주들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선 후보네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금 가장 강력한 정책은 저는 원자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당선이 됐다면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그리고 2030년까지 미국 공동으로 신규 원전 10기 이상 수주, 그리고 일자리 10만 개 탈원전 백지화 정책이 있고 한국형 SMR 상용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은 한신기계 그리고 두산중공업 에너토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한신기계부터요? 네,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참 마음 아픈 종목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왜 네. 그렇죠? 이 종목을 제가 이때쯤 들어갔어요. 이때. 그리고 급락이 나왔죠. 네.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진입하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렇네요. 네. 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종목을 이제 슬슬 일주일 그렇네요. 동안 매집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네. 너무 빨리 매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금 늦게 사신 분들은 지금 30-40%대가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이때가 지수 빠지면서 같이 빠졌어요. 아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면서 이평선 있는 부분까지 왔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모습이 나왔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5천 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에 충분하게 보유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 두산중공업.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산중공업. 원전하면 두산중공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악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계열사 이제 구조조정 다 이루어지고 계열사까지 매각하면서 자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집중하겠다. 어떻게 보면 원전도 되고 나머지 풍력, 태양광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산중공업. 그래서 저는 이 원전 중에 그래도 이것저것 다 하는 재료를 갖고 싶다. 태양광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이나 사시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늘 수익 보고 나온 종목은 에너토크인데요. 네. 저는 이 원전주를 두 종목 정도로 들고 갈 거예요. 네. 하나는 좀 길게 보면서 수익률을 길게 볼 거고 하나는 단타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계속 수익 날 때마다 팔았다 샀다 이런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래야 저는 좀 더 주식하는데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수익률도 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토크는 오늘 15,0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했어요. 네. 이 종목도 충분히 더 갈 거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성파워텍이 상한가에서 좀 깨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원전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발생을 하면서 동반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그때 에너토크는 15,000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저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한 전략 말씀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상승률로 또 마감을 했고 수익을 냈던 에너토크 또다시 진입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함께 진입 타이밍 가져가실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관련주. 네. 네. 그 다음으로 전기차 나왔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네. 데이플러스인데요. 이 윤석열 대선 후보나 이재명 대선 후보 공통된 거는 전기차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전기차 충전 사업은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핫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반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이런 부분이 더 핫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쯤에 여름부터 하반기에는 이제 충전소 관련주들이 핫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종목은 네. 바로 건설주를 갖고 왔는데요. 네. 윤석열 대선 후보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되면 건설주들의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선 후보 뭐 일성건설이나 네. 범양건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는 좀 큰 종목을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네, 건설에서. 그렇네요. 네,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왜 현대건설을 갖고 왔냐? 지금 도급 순위도 1위고 브랜드 평판 순위도 1위입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뭐 GS건설의 자이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왜 그리고 현대건설 갖고 왔냐? 현대건설이 이런 또 원전과 관련된 건설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설적인 수혜, 이 주택건설의 수혜도 보고 그리고 원전 관련주 수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건설을 갖고 왔는데요. 현대건설 한번 차트를 볼게요. 네. 지금 이 종목도 약간 바닥권인데 오늘 제대로 상승 탄력은 안 나왔어요. 워낙 네.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젠 어느 정도 단기 이평선이 어느 정도 상방 추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상승을 할 여력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을 갖고 왔는데요. 저는 충분하게 이제는 어느 정도 우상향할 것 같다. 그 중에서 건설주는 현대건설이다. 목표가는 이 최고점 가격 6만 원까지도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건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봐 주셨습니다. 차트 분석까지 도와주셨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요. 함께 매수 타이밍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선 관련주 살펴본 것 네. 같은데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종목은? 이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네. 이 중에서 전문가님의 픽은 뭘까요? 앵커님한테 먼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아, 그랬군요. 네, 앵커님이 생각하기에 네.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겹쳐야 되겠죠. 네. 겹쳐야 되니까 친환경, 원전, 건설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데 저는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게임. 네. 게임도 괜찮죠. 네. 게임도 괜찮죠. 왜냐하면 이게 P2E는 이제 대세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다. 네. 그럼 게임주도 어느 정도 이제 안 된다. 네. 우리나라 게임 수출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넥슨은 던전 앤 파이트로만 해서 약 21조를 벌었어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시하네요. 버는데 네. 이렇게 규제 때문에 이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된다 하면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근데 하지만 제가 가장 보는 거는 원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2월 초부터 저는 항상 원전을 강조했어요. 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지. 원전은 이제 실생활의 필수다. 네.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정책일 수도 있다. 그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금요일날 나오면서 저는 이렇게 급등을 맛봤는데요. 원전 관련주들은 저는 진짜 이번 연도는까지 길게 보고 싶기도 해요. 계속 트레일링을 하면서 고가에 팔고 저가에 사면서 꼭 이번 연도에는 꼭 들고 갔으면 하는 종목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은 원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일까요? 원전 관련주 중에 지금 소액 투자분들은 한신기계가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금액대가 크다 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봤던 현대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두산중공업 네. 이런 부분이 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도 이미 한신기계는 20%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도 매도를 하지 않으셨다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신기계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꼭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수익 중인데 네. 제가 이 종목을 제일 잘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네. 꼭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한신기계 살펴봐 주신다고 합니다. 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무거운 종목이 현대건설이었죠. 네, 현대건설이고 조금 가볍게 소액으로 하겠다면 한신기계. 근데 저는 두산중공업도 좀 끌리는데 오늘 워낙에 상승을 했고 좀 많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네. 터라 네. 기대가 좀 되거든요. 어떻게 되세요? 어떤 느낌이실까요? 두산중공업이 작년에 진짜 핫했어요. 네. 인적 분할 때문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의 메가건 그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급등하는 모습이 들었는데요. 이때 거의 H&M도 급등하고 그래서 뭐 두슬라라는 별칭까지도 있었어요. 네. 이제 이 두산중공업 다시 한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얼마 전부터 이제 H&M, 네. 흥슬라가 이제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두슬라도 이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흠슬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조선주는 좀 어떨까요? 저는 저번 주 금요일 날도 말씀해 드렸는데 저는 아직까지 조선주보다는 해운주가 좋다. 이 노란톡방에서도 보유 중인 종목이 있습니다. 흥하해운이라고 이것도 네.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아직까지 조선주 오늘도 STX 엔진이 네. 좀 급등하는 모습은 나왔어요. 근데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저는 해운주가 더 좋다. 왜냐? 지금 물량이 딸리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해운주가 수위를 보고 네. 그다음에 조선주가 수주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흥하해운- 그리고 아직까지 네. 제재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네. 조선주는 좀 들어가기가 겁나요. 그렇군요. 바이든이 3월 1일 날 러시아에 추가적인 더 제재를 한다면 조선주에 더 호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내일이네요. 네, 내일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해운주가 저는 좀 더 안전하다.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도 보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혜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 지금 러시아에서 수출하던 부분을 이제 그게 못합니다. 예, 지금 제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 미국에서 유럽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해운주가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내일의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가 조선주의 또 기출을 또 담당하는 부분이겠군요. 조금 더 안전한 테마는 해운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해운주 중에 대장인 H&M 네. 지금 최근 들어 참 상승세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소폭이 좀 조정세 3.5%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어요. 해운주 저희 노란톡방을 통해서 가장 상담이 많았던 종목 한 종목 꼽자면 작년에 H&M이었거든요. 정말 많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H&M 상담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H&M을 네. 보면 진짜 저평가예요. 그렇군요. 네, 이게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네. 하지만 주가는 너무 악세죠. 왜냐? 그렇죠. 처음에 올라갈 때, 상승 올라갈 때 엄청 올라갔어요. 제 매물대가 없으니까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5만 원대까지. 그러면서 점점 하향 추세가 나오면서 매물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급락이 나왔죠. 그 다음부터 이제 2만 원대가 있는데 이 종목은 저는 진짜 아까운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또 메가건도 있죠. 여러분들 지금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인데 이거 메가건도 있는데 매각이 좀 잘 이루어진다면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아직까지 좀 안타까운 주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H&M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조금 더 시황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삼성전자 오늘 0.28% 소폭의 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앞서 살펴봤듯이 오늘 좀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강보합권, 네이버도 오늘 1.1% 상승을 한 가운데 다음 종목들도 좀 살펴볼까요? 네, 카카오는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5%, LG화학 1.99%, 삼성 SDI 1.67%.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 종목 좀 빨간불 켜는 종목이 그래도 있었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종목은 저번 주 금요일 날도 말했다시피 카카오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카카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살 때다. 이제는 다시 한번 10만 원대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대표이사도 바뀌면서 이제 메타버스 사업 아까부터 얘기했죠. 메타버스가 네. 이제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이 대표이사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세계적인 진출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카카오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많이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사주 소각하는 모습이 보면서 이제 또 시장에 좀 더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카카오는 이제 어느 정도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또 보는 네. 종목이 저는 네이버입니다.
역시나 플랫폼. 네, 플랫폼입니다. 예. 네. 네이버, 카카오는 뭐 어떻게 보면 같이 가죠. 같이 네.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종목인데 이 네이버도 이제는 좀 더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떨어져서 같이 매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인터넷 대표 IT 업종 이 두 종목이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아픈 주식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피해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 좀 마음이 아픕니다. 러시아에서는 갤럭시를 많이 써요, 참. 근데 이제는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와 이 플랫폼 관련주인 카카오와 네이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카카오 또 이 그룹주 중에서도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를 또 눈여겨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카카오도 좀 날개를 더 달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전문가님 마지막 한 말씀 들어보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1월 달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 연도 들어와가지고. 하지만 이 힘든 거 다 견뎌내셨잖아요. 이제는 수익을 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으니까. 수익을 보시려면 노렌톡방으로 와셔가지고 저랑 같이 재밌는 종목 얘기하면서 좋은 종목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3월 달에는 큰 수익 만들어 봐요, 우리.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큰 수익 함께 만들어 보자고 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네,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이제 나갑니다. 지금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이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얼른 카메라를 켜셔서 찍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꼭 TV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네이버 TV, 카카오 TV 등을 통해서 검색을 내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충분히 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